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실 분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바 있는 전과자이자 대한민국 사회민주주의 진영 및 사회 불만 세력의 핵심에 계신 분으로서 전 사회민주당 대변인, 전 정의단 보좌관, 전 장세동 바로 옆 감방 수감자, 현재는 정치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긴커녕 아주 게으른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온갖 불평 불만에는 부지런하신 인터넷 아이디 리버럴 혹은 한블로 혹은 루저씨 리버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남이세요. 머리숱도 많으셔. 아 맞다. 여긴 아이. 지금 다 머리가 많네요. 리버럴님도 풍성족이세요. 뭐 이 방송 뭐 탈모라고 했는데 사실 뭐 탈모인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풍성족이고 탈모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방송. 이 방송의 컨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탈모인에게 설명을 듣는 방송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마라. 길 가다가 보면 동병상련을 해라. 머리카락만 없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방송에 얼치기 좌파라는 댓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빨간 진짜 좌파를 모셨습니다. 리버럴님의 사상을 캔버스에 그리려면요 빨간 물감이 많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한 이유가 있잖아요. 있죠.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습니다. 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호국 영령 대신 저희는 대한민국 빨갱이사를 정리하고 싶어서 리버럴님을 모셨고요. 리버럴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뒤통수라는 정치 칼럼 시리즈가 전에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연재된 거예요? 딴지일보에서 연재가 됐는데요. 음. 지난 몇 년간 가장 잘 써진 몇 개의 정치 기사 중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읽어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이 기사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 정말이에요. 본인이 왜 그만큼 웃으시지? 두고두고 참고가 되는 기사이고 무엇보다 이 기획을 같이 했고 제가 편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자꾸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저의 뛰어난 편집에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리버럴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좌파라고 생각하면서 글 쓰는 사람들, 잠깐만요. 특히- 오늘 청문회 같아요. 특히 정치부 기자 초년생들 읽고 외워야 돼요, 이 기사. 그리고 이 기사는요 외국의 사이트에 영문으로 댓글 반응까지 완역이 돼서 동아시아사 문화정치학 공부하는 영어권 대학원생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명문장으로 인정을 받고 한때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번역을 해서 올린 네, 거죠. 자기들끼리 번역을 해서 그걸로 우리나라 댓글까지 완역을 해가지고 댓글 반응을까지 또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주 사상이 빨가시고 예, 지금 이 탈모인의 설레발은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듣고 그래서 짐작은 하셨겠지만 지금의 이런 썰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믿으시고 나머지 90%는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버려요? 저는 진실만 말했고요. 홍 작가의 그 설레발이 뭐 유명하니까. 홍 작가님 머리카락만큼이나 건질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빅뉴스 시간입니다. 빅뉴스. 이 대표님의 일갈이 사이다라면서 메일을 보내오는 20대 여성 팬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이다죠. 이거 20대 아니야 이거. 20대 20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팟빵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 대표님 목소리가 김조광수 닮았다고. 아 제가 그 양반을 저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말투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느낌이 비슷한 걸 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세요? 사연풀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만 빅뉴스 없어요? 웬일이야? 할 말이 많아서. 왜 이렇게 겸허해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외모자랑 뭐 왜 있잖아. 뭐 그러지? 술 안 먹고 살 빼고 술 먹고 살 못 야. 뺀 거죠. 뭐 아니, 이런 살이- 어떤 레퍼토리가 있잖아 보통 본인. 살이 안 빠져가지고 아, 살이 그래도 안 빠져가지고 와, 나를 아니 먹어. 언제는 뭐 본인이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언제면은 그냥 이모가 뭐, 있어서 있다 그랬나? 그러니까 왜요? 웬일이야? 그러면은 빅뉴스 하죠 뭐. 아니 저기 그 리버럴님 모셔서 부끄러운 거죠 지금.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우리 막 서로 이렇게. 부끄러운 사이 아니에요. 어. 그럼을 너무 몰라서 또 다른 빅뉴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먹는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래 말이에요. 근데 술 자체는 살이 찌는데 영향이 있나 없나? 아니면 술과 안주의 조합이 인간을 뚱보로 만드나?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알고 찌지 있는데. 않는데요. 그냥 소비되는 거래요. 단지 술 때문에 같이 먹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먹었는데 쌓이는 칼로리가 아닌데 그 술 때문에 안주를 같이 먹으면 이미 몸은 칼로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술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안주를 먹으니까 거기다 이제 더 더해지는 거지. 근데 나중에 술은 싹 빠지니까 술만 먹으면 상관없대요. 술만 먹으면 살 안 찐대요. 살 안 찌고 일찍 가겠네요. 게다가 술이 알코올이 그 사람 식욕을 자극해서 평상시 먹는 거 더 먹게 만들어줘. 그러면 앞으로 오이에 소금 찍어 먹어야겠다. 아니 그냥 먹지 마. 술만 먹어. 우리 형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네. 하루에 소주 한 두어 병 마시고 몸무게가 48? 48요? 47? 안주를 안 먹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원단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그 손이 벌벌벌 떨리고 그건 뭐 20대 때부터 떨었으니까. 아 이거 웃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죄송한데 20대 때부터 알코올리즘이었으면 네, 장수하시는 건데 지금. 그래갖고 지금 내가 그때 예전에 한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술 먹고 자고 있을 때 형수랑 같이 알코올 병원 전문 요원을 데리고 와서 한번 싣고 간 적이 있었죠. 그 무서운 그 강제. 그렇죠. 자다가 이게 뭔 꼴이야? 이게 뭐지? 상황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눈 떠보니 창살이. 네. 재산은 내 거야. 보통 이게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형수님과 넣고. 얼마로 나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입원했나? 6개월? 그러고 나서 아주 멀쩡한 사람 코스프레 해갖고 거기에 속아 퇴원했다가 금방 다시. 어쨌든 그걸로 보면은 술은 아무리 엄청나게 먹어도 안주 안 먹으면은 피골이 상접해져. 그러면 안주 없이 이제부터 술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와. 이제 우령이 되는 거지. 아니, 뭐 병원에 적당히, 이제 같이 협의해서 이제 자는 도중에 싣고 가야지. 적당히 마시면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다 소주 찾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순조롭지 않아도 목소리는 몸매와 상관없이 부드러움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걱정 없이 아 이거 목소리도 아날람 청취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벌써. 뭐라고? 우리 왜 끝날 때 니코틴 뭐 담배 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딱 듣고 왜 그 홍 작가 말 안 하다가 하면 목에 잠겨가지고 가래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많네.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중간에 그냥 기침하고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냅두냐고. 그래서 듣는데 괴롭다고 막 목에 걸리는 소리 난다고. 아니 누가 그랬어요? 주변인이 그렇습니다. 주변인들이 네. 그랬어요. 저 완전히 나노 비평,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아니 근데 다 하네. 최근 들어보면 방송 들어보면 홍 작가님 목소리가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특히 그래요. 요즘에 네. 종종 그래요. 종종.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자연미까지 뭐래요? 그런 뭐 사연 들어가죠. 오늘은 문제 풍성족 청년이 사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어? 벌써 흥미를 잃은 건지 저 이러시면 걱정스러운데 무슨 그러니까, 일 있으신가 무슨 일이 있나. 아닌가? 교통사고 당했나. 만약에 아니라면 근성이 아쉽다. 네, 그런 이 말씀 사람 드리면서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이제. 음, 창조적이지가 않아서 이제 음, 다 떨어진 거지 이제. 에너지가. 레파토리가 음.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 한 분이 너무 철학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무슨 에세이 같은 건데 이거 여성분이에요? 예. 음.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데 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여성분은 이름 보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별을 밝혀요? 밝히기도 하고 나 뭐 보통 쓸 때 다 안 쓰지 않아요? 자기 성별을? 그러니까 저는 뭐 사연 보낼 때 저는 뭐 쓰지 30대 않아요? 남성인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연 보낼 때는 또 이제 사람이 쓸 그래. 수도 있죠. 라디오 아. 사연 같은 거 들어봐도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밝히잖아요. 이분은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데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낙인 찍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네. 낙인 찍기라는 말이 되게 적절해요, 그죠? 두 번째는 인간의 무지. 아마도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지가 공포를 만들고 공포가 증오를 만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의 약자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사회. 눈들이 헤드라이트가 돼서 어디 잘못한 사람들이 있나. 이거를 이제 저번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미시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숫자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썼었는데 뭐 이런 사회가 걱정이신 모양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 내용인데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분이 인간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철학적인 질문을. 네. 에세이 한 편을 사연 메일로 제가 읽고 그래서 사연 채택을 한 이유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철학의 기본 전제이자 결론이거든요.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인도 철학은 진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진리 브라만에 흡수돼서 사라지는 것이 최고 단계예요. 진리를 아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일부가 되는 차선책으로서 스스로가 사라지는 거죠. 저기 안치환의 노래 중에 소금 인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당신의 빗속으로 들어간 나는 노래 나오면 소금 알 인형 거야 뭐 아마. 이런, 예. 이 아, 루시아의 시에서 그게 갖고 온 건데 루시아는 또 그거를 인도의 경전에 있는 고사에 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공부하는 브라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무 인형 같은 사람이 있고 소금 인형 같은 사람이 있다. 나무 인형 같은 사람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물에 녹지 뜨는 않죠.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고가 사라져야 되는데 소금 인형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바다의 일부가 되죠. 바닷물의 소금기를 진리라고 보는 거죠. 융화되라. 이렇게 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단계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결정하고 혹은 설정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태도는 뭐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지식의 한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간에 대한 예의 뭐 이 정도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굳이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타인을 단정짓지 말자 정도. 저는 여기까지. 인간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이게 필독처럼 이렇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지 할 능력도 없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 잠시만요. 필독은 제 인터넷 닉네임입니다. 필드독이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인간은 알 수 없다. 또 칸트가 뭐 물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이제 물질을 할 때 그 한자 물의 본질은 알 수 없다.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부분 본질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깊은 철학적인 그게 아니라도 양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야.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알려고 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뭐야 뭐 많은 노력이 들지 한 개인이. 그런데 세상사는 얼마나 사실이 너무 많잖아. 역사도 그렇고 우리 사건이 하나 터지면 세월호도 그렇고 너무 양이 많아. 그 사건의 실체 자체에 접근해 들어가려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뭐 답답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뭐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뭐 이런 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적인 걸로도 너무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 사회적 신뢰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 나라에서 주장하면 웬만하면 믿어줘야 돼. 그런 어떤 신뢰가 쌓여야지 불필요한 뭐 이런 걸 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더라고.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예전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많고 개인이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규범이 있는 거고 규약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사람을 믿는 것도 그게 규범과 규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요것과 조금 뭐 벗어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신뢰라는 것이 없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것이 일 안 믿어. 안 믿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또 검증하고 뭐 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음식 우리가 뭐 거기에서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위생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안 사 먹게 되고 안 사 먹게 되니까 영세해지다 보니까 더 비용을 낮춰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저기 리버럴님 근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잖아요. 거기에 성공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세월호 사건의 정부에서의 그 발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난 불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발표가 그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얽힌 뭐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좀 황당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의도 자체를 걔네들이 뭐 이상한 식 음모론 비슷하게 몰고 나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거기다는 분노 뭐 이런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나름 그 자원인 건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탕진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좋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지혜가 모아지지 않고 그걸 갖고 옥신각신하는데 관심의 자원이 다 탕진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세워지지 않고 진지하게 대책이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이미 소모 다 됐으니까 다 소진돼서. 말초적인 부분만 뭐 이렇게 되고. 여기 난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이거는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 저희는 정도만 좌익 영영 그거만 특집이니까. 갖고 얘기하죠. 나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네.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느끼면은 그 만능 몽둥이 같은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분이 그렇죠. 사안이나 사고나 뭔가 세상 일을 보는 프레임은 개개별이 다 다르고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이 저기서는 또 맞는 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항상 긴장하고 이건 뭐지라고 의심하는 법이 필요한 거지. 이분의 말씀에서 제가 유추해 보는 거는 뭔가 단 하나의 진리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뭔가 자기가 아직 무지하고 그러므로 세상이나 사회적 얘기들을 그거를 통해서 다 한 번에 깨치고 싶다. 약간 이런 조바심이나 욕심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만능 열쇠를 찾으신다는 아주 거죠.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고 그냥 모든 사안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랑 미국이랑 전쟁하면 미국인은 미국인의 뜻으로 전쟁하겠지. 그래서 나를 쏘겠지. 그렇다고 해서 걔가 살인범이나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쏠 수 있어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요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의 정의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지. 한국군과 미국군이. 아 역시 대표님 상담 프로입니다. 지금 리버럴님 또 이렇게 감탄이죠.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저를 말하는 게. 가식적이야 어. 사람이. 가식적이에요? 네. 저희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우다고. 저 가만히 있어. 집중하세요. 가만히 있어. 대표님 말씀 집중하세요. 어쨌든 이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의 사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만 노력만 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모이다 보면 그때 그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연결되는 것이 보이고 또 그게 하나의 어떤 본인 나름의 세계관이나 뭐 철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까 왜 여성을 물어봤냐면 네. 저 양반이 혹시 사연 왔는데 다시 답메일을 보내서 혹시 여성인가 물어본 게 아닌가 나는 이게 궁금했을 뿐이야. 난 그런 짓은 되게 안 함.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그런 짓은 안 함. 여성인가요? 여성이면 사연을 방송에 드리죠. 뭐 이런 거. 충분히 아니 원라인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지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엔 또 미래로 그러나- 나가신다고. 맞아. 그러나 두 번째 사연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게 또 자기의 균형감 낮추기 위해 억지로 이게 하나 가져왔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34세 남성분이고요. 탈모죠. 내 장담해. 그렇죠. 왜냐면 봐 이분이 전에도 그랬는데 전에 자기가 그 얘기했거든. 그거 기억나요? 우리 한 2회인가 3회 들으면 나와.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말고 남이 탈모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랬어. 근데 굳이 남자 탈모를 데려왔다는 건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이 사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데려왔을 어. 뿐 나는 관심 없다 이 얘기거든. 관심 없으시답니다. 사연자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대표님의 악의적인 관심법을 듣고 계시고요. 이 사연자분은 자기 주장에 따르면 제가 뭐 사진을 본 건 아니니까요.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이성적인 매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멋지고 연애 예. 시장에서 좀 이렇게 연애도 자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연애나 성생활에 있어서 동년배 남성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나쁜 놈 소리도 많이 듣고 부러움도 많이 사고 그리고 이제 본인 말입니다. 본인 말로는 사실이겠죠. 뭐 거절당해 본 적도 거의 없고 먼저 고백을 받아본 적도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었고 앞으로도 평생 연애나 성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방송이 탈모 방송이잖아요. 이분에게도 왔군요. 맞습니다. 재작년부터 급격한 탈모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분은 남성형, 진행형 탈모시고요. 본인 말로는 진행 속도가 중국의 사막화 속도에 필적한다고. 그리고 1년에 몇 미터씩 넓어지는데. 미터는 말이 안 되지. 그럼 등 뒤 30cm로 가 있을 수는 없고. 지금은 자기가 봐도 40대 중반으로 보일 정도로 처참한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34시신데. 응. 이전에는 신경 써서 입고 나가면 멋지게 입고 나온 남자였는데 지금은 뭘 어떻게 입고 나가도 대머리는 대머리다. 그렇죠. 머리가 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옷을 사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대머리가 잘 입어봐야 대머리고 제가 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아는데 머리만 중요하거든요. 그 홍 작가님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약간 본인이 좌절감이 심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죠.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사연이 지금 주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하신 거죠. 좀 주관적인데 어차피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점 있잖아요. 왜 군인들끼리 그 바지 뭐 이렇게 외출 나오면 바지 3줄 5줄 다리면 군인들끼리 알아본다면서 한다면서요. 근데 민간인들 눈에는 다 군인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행형 탈모가 2년 동안 이게 지속이 이런 됐으면 관점인데. 이분 지금 이마 넓은 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다 군인이네 이렇게 보는데 본인들은 이제 3줄 5줄 이렇게 왜냐하면 보는. 자기가 봐도 40대 중반이라고 하는 이게 들은 말인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좀 말에. 객관적으로 분명히 좀 벗겨진 거예요. 음. 근데 시호님이 말씀하신 심정 문제도 있는 거죠. 이제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작년부터는 완전히 자신감이 하락해가지고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나서지 않으니까 사건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연애도 잠자리도 정지 상태. 전에는 누가 대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원나잇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잠깐만 이러면 또 작가님 쓰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누가 여기다가 자기 얘긴가요? 누가 여기다 사연 보내래요? 됐고요. 오죽하면 15년 만에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자유를 움직이는 받기까지 했었. 자기 위안을 하셨군요. 예. 이마가 넓어졌을 뿐인데 이렇게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이분이 좀 놀라기도 했고. 근데 저 이거 다른 얘긴데 그 여자를 이렇게 많이 만나고 성생활이 활발하면 자위 안 해요 따로? 그거랑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전 잘 하던데. 모르겠는데 제 친구는 그래요. 그랬었어요. 저는 그거랑 다른 문제로 왜 결혼한다고 야동 안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유부남으로서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그냥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친구 K군의 얘기에 따르면 네.
사실 뭐 그 말이 맞죠. 섹스와 자유는 별개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 친구에 따르면은 네. 자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편하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체력적 부담이 없으니까 우선 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아니, 믿어드리도록 왜냐면 하고요. 그 네. 제 친구가 친구 얘기인가요? 예 네. 저는 이렇게까지 다들 친구 얘기야? 아니 이건 저기 저쪽에서 듣고 계시는 네. 저의 그 친구가 그 여성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성과 또 이렇게 교류도 활발하시고 교류도 활발하고 또 이게 짧게 이렇게 자주 만나고 단타로 많이 이런데, 치시는군요. 네, 그런데 그 친구의 경우를 봤을 때는 단타를 치는 건 뭐야? 그래 좀 옳지 않다. 어쨌든 아, 여자 입으로 그런 말을 그런가? 하지. 그런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기회비용으로 약간 생각하는 느낌이 있더라고. 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지금 바쁜데 내가 이걸 자유를 하는 건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아, 아. 여자 만나 쓸 에너지를 혼자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왠지 여자를 만나서 뭔가 더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데 혼자 자기 위안을 한다라는 것이 왠지 약간 졌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든대요. 그것도 이해 가네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알지만 사실 저 우리 리버럴님 말씀에 전 동감하거든요. 자유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나가서 언제 아,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친구 네 얘기라니까요. 리버럴님 친구분 친구분의 얘기. 말씀에 의하면 대표님도 네. 친구분 말씀을 하셨고요. 아닙니다. 저는 뭐 이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 얘기하면 안 아, 돼요. 근데 이 처음 15년 만에 자유를 했다는 건 진짜 거의 20살 때 이후로 그러니까요. 처음이란 얘긴데. 그러니까 청소년기 땐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잘 나갔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과장이 아니네. 이 그러니까요. 정도면 그랬던 것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자신감이 처음 상실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15년 성적으로. 만에 하시고 났더니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생각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눈이 냉정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채팅 앱이나 SNS 보면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프사. 네. 여기 올라가 있는 사진은 당연히 머리가 빠지기 전에 3년 전쯤의 사진인데 리즈 시절 때. 리즈 시절 때 여자들이 관심을 보인대요. 잘생겼나 봐 되게. 예. 아니 15년 동안 늘 이렇게 잘 교류가 활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나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음. 이마는 그거보다 넓어져 있으니까. 음. 보여주기도 겁나고 이러다가 히키코모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고 하고요. 요새는 평생 안 하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신다고. 시간 단 한 보내기 가지 좋죠. 돈 절약되는 건 장점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그래도 현질은 안 하시나 봐요. 현질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여자 만나는 걸 비교도 안 되게 게임에 팍팍 쓰시는데. 리버럴님 이분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풍성족으로서 전혀 실감이 안 가고 이 고통을 전혀 난 공감이 안 가네. 근데 제가 이번 근데 제가 이거 남자 시각에서 보면은 대머리들 중에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좀 수염 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왠지 간지나 보이던데. 그럼 머리가 안 나면 수염을 기르는 건 어떨까? 저는 사실 수염은 덥수룩하면서 머리가 없는 분들을 보면 늘 안타까워요. 저 털이 왜 저기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남자가 들어서. 보는 거랑 여자가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 되게 잘생겼어요. 아까 아니, 사진 네. 보여주셨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꽃빛 나는 눈썹도 길고 음. 전형적인 근데 그날 이제 그 이스라엘 재즈 나잇이라고 유태계 이제 재즈 뮤지션 나오는 건데 전형적인 그 유태인 대머리예요. 근데 너무 잘생기니까 필요 머리를 없어? 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밀고 수염을 살짝 기르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 취소. 원빈도 대머리는 잘생겼. 그죠. 멋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음. 사람에 따라서는 대머리가 정말 상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성이 좋은데 이게 약간 백인들은 정말 그 취특기인 것 같고 얼굴이 대머리여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멋있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별 위화감이 없는 느낌인데 실제로 동양 남자는 진짜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이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주로 TV나 영화에서 백인들 대머리를 봐도 없다라는 그 부재 거기가 뭐가 부재했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동양인을 보면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결핍의 느낌. 맞아요. 뭔진 모르겠어. 나 그게 넘어가면 우생하게 될 것 같아서 뭐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다 본인 기준으로 써놔가지고 너무 자신감 하락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매를 지금 이분이 쓰신 데뷔가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그 없잖아요. 리즈 시절이랑 지금이랑 갭 차이가 크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남자는 원래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엄청나지 않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공포를 다른 남자들보다 덜 느끼거나 거의 안 느껴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많아가지고 낙차가 너무 커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모나 말솜씨가 매력적이고 막 그랬으니까 거절의 공포가 다른 남자들만큼 없었겠으나 이제 생긴 거잖아요. 거절의 공포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남자들하고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그냥 특별한 불행에 지금 자기가 휩싸여 있다기보다는 근데 뭐 본인의 불행은 크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가발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제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나잇이면은 아니 가발 써갖고 하면 그만인 거지. 오래 만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또 오래 만난 사람은 또 가발을 쓰고 있다가 좀 친해지고 인간적 교류하고 뭐야 그 결혼까지 이렇게 야속할 때 그럴 때 되면은 머리 좀 벗겨졌다고 있든지 그동안 쌓아놓은 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저는 그리고 기만적으로. 온라인 게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커플 진짜 많거든요. 정말 이런 많아요. 쪽으로 저는 온라인 게임 좋아해서 하는데 오픈 모임도 많이 하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 이 사람은 가발만 쓰면은 뭐 그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어디서든 애니타임 애니 아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같이 사냥하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일단 확인 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얼굴을 안 보고 그 캐릭터로만 만나서 아바타로만 만나서 서로 알고 좋아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프에서 만났을 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내 조카가 35인가 6인가 그런데 여자애. 근데 요즘에 그 1등 신랑감으로 보면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이제 직급이 높은 공무원인데 건물주 아들 아니에요? 1등은. 왜냐하면은 건물주 아들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사실 공무원들 그 뭐야 연금이 뭐 2,300원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급이 또 그러려면은, 높으신가 보다. 근데 사무관급이고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됐는데 만났는데 인간성도 좋고 사람이 네. 전도 유망하고 다 이런데 머리가 벗겨진 거야. 네. 다른 건 용서해도 그건 용서가 안 된다고 고마워. 해갖고 그래갖고 그걸 우리 셋째 형님이 그 같은 공무원인데 후배란 말이야. 네. 그래갖고 그냥 딸인 조카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렇게 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셋째 형은 너무나 붕괴하셨어요? 그렇지. 우리 조카가 그렇게 뭐 썩 잘 나가는 그건 아니야. 근데 물론 뭐 얼굴도 그렇게 뭐 호리하고 예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내 조카가 어렸을 땐 예뻤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실감을 한 거야 내가. 대머리의 그 핸디캡을. 홍 작가님 보고는 모르시고 계시다가. 예. 그래 저는 그래도 옥탑방에 사니까 그런 전도 유망한 사람조차도 머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는구나. 아픔? 탈모인이 갖고 있는 이 충격은 아픔? 상실감, 아픔 이거는 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냥 차라리 선 봤을 때 뭐라도 좀 쓰고 오지 처음에 하는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충격요법을 쓰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 머리도 그런데 옷까지도 그렇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제가 조카가. 말했잖아요. 탈모인 사람들이 옷차림에 신경이 안 가게 돼 있어.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옷 잘 입어봐야 신경 좀 쓰고 나온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 안 쓴 대머리보다 나은데.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을 하거나 뭐 시도를 하시면 안 될 게 물론 이제 그 외적인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사람 지금 기본적으로 아마 장담하는데 이 머리 벗겨지기 직전에 이 15년 동안에 이 잘 나가던 시절에 자기의 자신감, 태도 이런 게 지금과 아마 하늘과 땅 차일걸요. 음. 그럼 이 사람이 가발을 쓴다고 해서 전성기 때 그런 언변이라든가 뭔가 매력 발산 이런 거 분명히 지금 같은 상태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자기 마음속으로 위축이 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또 사람의 그 외적인 거 어떤 기타 여러 가지 핸디캡을 뛰어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 태도잖아요. 되게 멋있고 와 진짜 짱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제 생각엔 이분이 제 기준으로는 20대에 쓸 거는 다 썼다 이제 30대에 이 시련을 극복하면 제2의 꽃은 두 번 핀다. 어떻게 극복해? 알아서? 아니죠. 스타일로 만들고 자신감을 가져. 내 스타일인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신감으로 말도 그렇게 하고 재밌게 하고 즐거운 사람이고 개그도 잘 치고 뭐 그런 갖고 그런이라는 게 자기가 소화가 충분히 된 사람이면 20대 때 그런 정도 이미 그런 능력을 이미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 그럼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면 되죠. 지금부터 수행이 필요한 거네요. 그죠. 얼굴 오히려 하나만 갖고 극복을 하면 그랬겠어요. 되지.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게 이분이 완전히 받아들임의 단계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 그죠. 그 뭐 네. 5단계 그거. 그 5단계 분노 뭐 자기 부정, 분노, 절망. 자살. 지금 절망 단계예요. 이 사람 진짜 지금 절망 단계예요. 받아들임 단계가 아니에요.
제이슨 스타뎀이 여기 있네 거울 보면서 이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도 홍 작가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지금 만약에 천재 이루로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나를 좋아해준 여자가 생겨도 저는 저분이 그 사람이랑 그렇게 좋은 시간을 못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왜 머리도 없는 날 좋아하지 이런 거. 아니 근데 트럼프도 대머리잖아. 근데 뭐 가발 쓰고 대선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나오잖아. 트럼프의 그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서 끝까지 아니, 그거 트럼프는 하잖아. 성격 자체가 돈과 비범하잖아. 무식함. 아니, 비범해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해결할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수련을 좀 하면 되겠다. 한 산 하나만 넘어가면 아니 왜냐면 자기 핸디캡조차 하나 극복이 안 돼서 이 흔히 말하는 20대 때 할 거다 충분히 겪지 못해가지고 언변도 못 맞아요. 떨어지고 뭐 자기 스타일도 안 되고 음.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뚜렷하죠. 이분은 이미 그런 쪽으로 이미 도가 트신 분인 거잖아요. 아니 나는 적극적으로 가발을 원하는 게 가발을 쓰면은 이건 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만 아닐까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요즘에 성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기만보다는요. 내가 가발이나 쓰고라는 자괴감이 클 거예요. 음. 이게 원래 그렇겠지. 내 거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남의 힘을 빌려서 쓰고 어. 있는 이것 마치 그 왜 이 사람 성격상 더 그럴 수 있다고. 마치 내 차가 아닌데 남의 차 타고 하루 나가면 그게 페라리 일지언정 내 차가 아닐 때 그냥 어차피 이거 뭐라는 기분 들 때 홍 그런 작가의 느낌 아닐까요? 말대로 일단 자기 그걸 인정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난 다음에 가발도 내 신체 일부야. 우리는 이덕화를 그렇게 보잖아. 이덕화는 그렇죠.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보잖아. 안경 같은. 그렇게 자기 부정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걸로 긍정을 하면 어떨까? 일단 나는 이제 탈모인이 아니니까 그냥 정말? 남 얘기 여기 정말 남 얘기. 정말 남 얘기니까 그냥 뭐 이거말로 남 얘기다. 어.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사연자분. 아이고 구색을 맞추기에 가져왔다는 게 이럴 때 그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15년 동안 알아서 하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사연은 뭐 여성분의 이렇게 사연이에요. 막 넘어가요? 뭐 넘어가야지 뭐 할 말이도 없는데. 아니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아니 이덕화 봐봐. 이덕화는 전두환 연기를 할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 그리고 평소에는 항상 그걸 써. 어떤 게 본 모습이냐고. 그렇잖아. 힘내세요. 탈모인은 다크나이트야. 그러게요. 뭐가 내 모습일까? 세 번째 사연. 딱 30살이신 여성분의 그거 같이 알아 이 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저번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다고 해요. 욕망이 안 해. 방송을 듣고. 이분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4년째 좋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당연히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신사고 신뢰도 두텁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올 봄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요. 솔로인 친구들과 넷이서 기분 풀자고 놀러 갔대요. 뭐 홍대 뭐 이런 데인가 봐. 놀러 갔는데 남자 서울에 4명 안 사실 수도 있죠. 어? 서울에 안 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데 번화가에. 합석할 수 있는 남자들과 네. 그래서 남자 4명과 합석을 하게 됐대요. 4대 4로. 자기는 임자 있는 몸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이제 파트너가 막 되고 좋아하는 파트너 되게 해주고. 남은 한 명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정말 좀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폭탄처리라고 아니 뭐 우리 라고 다 할 수 있는 다 거 아는 아니면 얘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된 건가? 모르죠 뭐. 어떻게 됐겠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잘생기거나 매력 있는 외모가 가장 아닌 사람하고 자기가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친구 있으니까 자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더 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네. 친구들은 다 솔로였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 사람한테는 호감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잘생긴가는 아까 말했듯이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거리가 있냐면 덩치가 아주 컸대요. 아주 덩치가 큰. 왜 우리 근육돼지란 말 쓰잖아요. 근육은 근육대로 있고 살도 겉에, 있으시고. 지방은 지방대로 있고 그래서 마동석은 마동석인데 근육이 좀 빠지고 지방은 좀 더 붙은 마동석 몸이라고 이분이 얼굴도 정말 크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만 하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커다란 덩치가 성욕을 불러일으켰대요. 알고 보니 타입이셨구나. 그랬는지 아닌지 이게 본인도 설명을 못해요. 그 전에는 자기가 덩치를 좋아하는지도 알지 못했대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그 남자가 육체관계를 가진 거예요. 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육체관계가 정말 좋았대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흥분을 느꼈대요. 속궁합이 맞는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일탈이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더 그랬지 않을까 아니 싶기도 속궁합도 한데. 맞고 그 뒤로는 만나서 섹스를 하고 헤어지는 섹스 파트너 관계가 된 거죠. 당연히 남자친구는 모르죠. 그럼 그 지금 이 덩치 크신 분과도 관계에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파트너야 뭐 이런 거? 된 거죠. 왜냐면 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좋은 관계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 남자 당연히 네. 그 남자 입장에서야 뭐 좋겠죠. 문제는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 섹스 파트너와 헤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너무 좋아.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미묘해지는데 여전히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라는 거죠. 남자친구와의 관계보다 훨씬 뜨겁고 흥분되고 쾌락도 있고 훨씬 더 질펀한 자극적인 짓도 침대 위에서 아, 하지만 질펀 좋아하시죠? 저번에 질펀 그죠? 저를 되게 상습적으로 써. 그죠? 저 단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질펀한 그런데 남자친구와의 섹스가 나쁜 것도 아니래요. 예전처럼 똑같이 좋대요. 다만 섹스 파트너와 할 때가 더 좋은 거죠. 더 자극적이고 나쁜 예. 게 아니라 좋고 더 좋고니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못 헤어지겠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 모두와 섹스를 하는 중이고 어떤 날은 하루에 두 사람과 하루 안에 관계한 날도 있다고 하고 낮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그런 거죠. 음. 예. 이 모텔 갔다 저 모텔 갔다 그런 거겠죠. 섹스 파트너가 마음에 들죠. 당연히 만나면 즐거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취향이 맞는다든지 이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 그러면 걱정되고 동정심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까지나 남친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섹스 파트너 이름도 몇 번 까먹었었대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를. 뭐 생체 딜도인가 이 사람은? 아니 뭐 서로 합의해서 좋아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역시나 섹스 파트너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 관계가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사연자는 한편으로는 어서 정리해야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남친과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이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뭐안 들키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섹스 파트너하고의 관계는 이제 문제 없고 섹스 파트너가 또 자기한테 집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래요. 남자친구 있어 진짜 오케이. 캐주얼한 관계네요. 뭐 그런 네. 관계인데 이제 마지막 문자 이 대표님의 일가를 듣고 싶습니다. 혼내셔도 됩니다. 제가 나쁜 년일까요? 아니면 미친 년일까요? 이렇게 메일을 끝내셨어요. 요런 사연입니다. 대표님 일가를 해보세요. 이대로 살면 됩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조금 잘못하는 건 예,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첫째 걸릴 수 있다. 두 번째 죄책감 이런 거겠죠. 그거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걸릴 수 있으니 그만둘까? 그거 무서우면 그만두면 되고. 근데 더 하고 싶다? 그럼 더 하면 되지. 근데 그러다 걸린다? 그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다 정리해 주는 사회가 네. 이 사회는 오토매틱으로 다 알아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재수없게 걸린 경우라면요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니까. 뭐 책임지고 할 것도 없고 남자친구한테 걸리면 그냥 욕만 먹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이런 타입의 사람이 내 타입이 아닌데 내가 왜 성욕이 일지라는 생각이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인 거죠. 자기의 타입이나 이상형이나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남의 시선이나 남에게 주입받은 거 성장 과정에서 주입받은 어떤 것일지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음. 원래 자기는 이런 덩치 큰 남자가 취향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이런 이렇게 거죠. 귀골이 장대한 분을 좋아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음. 사회적인 학습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몸매가 날씬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얼굴 하얗고 뭔지 공부 잘하고 회사원일 것 같은 그런 류의 시선을 제공받는데 실제로 백인들 저기 왜 땡볕에서 일하면 여기 목 빨개진다고 해서 백인들 레드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 흙 묻은 사람, 막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의 여성들에게 항상 한국의 어머니들이 주입하는 그 방식들이 뭐냐면 그걸 다 이렇게 계급으로 위계를 나눠버리잖아요. 저렇게 계층적이잖아. 기름때 묻히고 삽질하고 저 노가다 하는 애들이고 나는 느낌이 이분이 나는 그런 시선에 제공돼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됐다가 그 아주 원초적인 것에서 자기 취향을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 잘 생각해 볼게.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며요. 그럼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게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같이 있어서 좋은 거 중에 섹스 빼고라면 그럼 뭐 상관없지만 일단 그거 자기 마음부터 일단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 근육 가지신 이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마동석 씨를 이 마동석 씨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가동석이라고 하죠. 가짜 마동. 가동석 그래. 임시 가동석 씨를 마동석. 좋아하지도 않는데 만나서 섹스를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응. 그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고 혹은 검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럼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마음은 어떤 의미로든 성욕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허락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내 몸을 이렇게 어떻게 나랑 함께 뭔가 맨몸으로 뒹군다라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내가 보기엔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애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분이 메일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는 잠재적으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굳이 강조를 한 것일 수 있다. 자기 그리고 부정을 게다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얘기한 게 저 커다란 덩치가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며.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게 뭔가
잘생긴가 거리가 멀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서 뭐 말이 많아. 제 생각에는 앞에 그 말 성욕을 일으키고 뭔가 자기 뭐 그거가 자기 얘기고 나머진 다 남이 제공해준 어떤 어휘나 서술어인 것 같은 거예요. 막 저런 사람 좀 저 근육돼지 쟤 좀 저런 사람이랑 자는 여자는 누굴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다니면서 혹은 엄마가 예 뭐 이렇게 그 직맨 있잖아. 코미디 빅리그 저런 사람이랑 사겨 뭐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잘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우 저렇게 좀 몸만 저래가지고 저 분명히 뇌도 저거 단백질로 돼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 캐주얼 하이틴 영화 보면 미식축구하는 애들 저 무식한 애들 치어리더랑 노는 애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안 그러지 뭐 이런 식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류의 프레임에 자기가 걸려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런 걸 통해서 아직 한창이실 때 요럴 때 이거를 빨리 체험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잘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야죠.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근육질의 거대한 하지만 뇌생남 뭐 이런 거라든가 요리 잘하는 뭐 호리호리한 남자. 저는 한 가지는 방점을 찍고 갈게요. 이분이 계속 만나도 되고 이렇게 사셔도 되고 저희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잘못한 건 아닌데 남자친구 분한테는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요거는 인정하고 속이고 넘어가야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리버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등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연 보면은 조금 왜 난 그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이제 잠깐 들긴 왜 나는 하는데, 등발이 없어서 저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사회 아까 치면 뭐 이제 이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뭐 취향이랄까 그런 거지 이게 뭐 사회적으로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냐면은 지난번에 남자들이 이렇게 등발 있잖아요. 그리고 어깨 이거에 여자들이 뻑 간다 하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뭐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래전부터 등발 좋은 사람들 그 우리가 그 원시시대 때 그 여자들 한테 좀 박혀 있는 그런 어떤 매력 그런 것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기인한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 들고 그것이 꼭 육체적 매력을 통해 갖고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과 그것이 꼭 애정과 직결돼야 된다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죠. 예. TV에서 나와갖고 하는 그 여자들에 대한 매력 남자들이 느끼는 그런 성적 매력 이런 거 하듯이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탈모인이 아니라서 또 탈모인의 그런 것도 잘 이해 못하지만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데 그동안 내가 간접적으로 접촉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과 애정과 이것은 뭐 분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결혼을 하고서도 이 관계를 유지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죠. 이거는 뭐 제가 경험을 잘 안 해보고 내 절친의 그 K군 아주 개차반 같은 그 인간이 주로 종종 이런 짓을 하는데 유구무원입니다. 친구분 얘기에 본인이 유구무원.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모르면은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모르면 세상에 없는 거야. 없는 일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 거짓말을 해갖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의 불이익이 나의 이익으로 편취하려고 하는 부당하게 이건 이제 사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근데 연애는 그게 아니잖아. 모르면 없는 세상에 없는 거지. 남자친구분에겐 지금 세상에 없는 일이죠. 이 그렇죠. 일은. 없죠. 세상에 없는 일이야. 네. 그러면 안 들키면 일어나는 그때부터 있는 세상에 일이고요. 있어 왔던 있는 일이 일이고. 되는 것이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는 순간 그게 딱 파동 붕괴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그런 이거는 걸로 그냥 이미 있는 퉁치고 넘어가는 어쨌든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있는 거죠. 무슨 네. 얘기냐면 내가 모르다도 어쨌든 블랙홀은 나를 먹어 삼킬 거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성욕 따로 다 좋은데 이왕이면은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합쳐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취향을 잘 고려해보라는 분석 얘기죠. 파악을 네. 하셔서. 취향, 성욕까지 같이 분리돼서 자유연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랑 따로 원래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분도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 아마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왜 이러지라는 이건 것 같고 뭐 결혼도 하고 싶다라고 하고 뭐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섹스 파트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결혼하면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뭔가 지금 혼자 돼 있어. 굉장히 아니 내가 봤을 때
아 나는 이래서 더 그건 것 같아. 육체적 어떤 음. 매력 거기에 더 방점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매력이 여러 개인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 중에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 매력 지금 따로 찾겠다는 따로 거잖아요. 찾겠다는 지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거기 있으면 내가 갖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욕심인 거는 사실인 거죠. 아니 뭐 욕심이라기보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는 네. 규범이 있으니까 음. 욕심이 아닐 수 있지 뭐 그거야 뭐 허락만 해준다면야 능력대로 아니 하면 그 되지. 욕심이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라는 음. 가정하에. 그죠. 남자 사연이라면은 이것이 나는 그게 궁금한 게 남자 사연이라면 이건 100%야. 그냥 모든 한 90%는 그래.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하지만 다른 예쁜 여자 있고 또는 나랑 이거 잘 맞고 있고 뭐 이런 섹스 K군께서 그러시죠? 그렇죠. K군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남자들하면 이런 사연은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어. 근데 여자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갖고 이런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별로 없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뭐랄까 도덕관념이 더 강하고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인 생각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맞나? 적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아니 주변에- 본인 입장에서 그냥. 이게 저는 만약에 저분이 나다까진 아니고 내 친구나 내 주변이다. 옛날 같으면은 이 미친년아 빨리 그만두라고 결혼할 거면 무슨 짓 하냐고 하겠는데 지금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못 놔요. 제가 보기엔 저분은 지금 저 남자친구 외에 저 파트너를 지금 못 놓을 것 같아요. 못 놓으니까 차라리 결혼 전에 더 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하고서. 결혼하고서는 아니죠. 전 보수적인 시호신 거 모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결혼 전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만은 잘 알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 속이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남자친구는 동의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을 속이는 것보다는 남친을 속이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비용의 문제는 죄송하지만 그게 낫다는 거지. 그거는 뭐랄까 비용의 문제에서 솔직히 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감정의 속이는 문제는 거에 그럼요. 예, 똑같은데 누구를 속이는 거에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그거는 뭐 별 차이 없고 친엄마든 친딸이든 뭐 상관없고 오히려 속이고 있다라는 거랑 섹스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아니면 이걸 양립하려면 남자친구한테 까야지. 난 이걸 원하는 여자야. 너도 나를 받아들여줘. 근데 걔가 싫다? 그럼 오케이. 혹은 받아들여주면 그걸로 감사. 이거를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네. 제가 아까부터 든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고 죄책감도 있고 혼란스럽고 이 메일을 쓸 정도로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그 구분지어지게 만들어지는 작업에 착수해야 돼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픈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러기 남자친구한테 전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헤어지면 그만이지. 그래서 사상 학습을 시키는 거야. NTR에 대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저번 방송을 좀 이렇게 들려주면서 그래갖고 남자들의 NTR에 대한 본능이랄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또 남의 거는 보고 싶어도 내 거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또 성적 이거 흥분을 또 혼재돼 있다고. 어, 음. 사람에게 아주 없는 감정이 어떤 누군가에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비중의 문제지.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NTR의 어떤 심리적 동학도 한편으로 갖고 있다고 같이 굴러가. 왜냐면 질투심이 어떤 성욕, 매력 이런 걸로 한 축이 바퀴가 되고 또 다른 축이 바퀴가 서로가 되는군요. 서로를 의존하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안다 이러면 충격을 먹겠지. 근데 NTR에 대해서 사상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졸라 열받으면서 갑자기 내가 긴장감이 없었던 내 여자친구한테 걔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흥분하면서도 열받으면서도 성적 흥분이 확 올라와.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중독되는 비슷한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 그거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이거 꿈의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은 그거는 어쨌든 그런 방법론적인 걸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어쨌든 어. 깐다라는 전제하에 아니, 만약- 오픈했을 때 깐다고 한다면 NTR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 사실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서 딱 터뜨려. 그러면 처음에 뭐 얘가 벽을 치든지 한번 개거품을 한번 물겠지. 개거품 한번 물다가 잠깐 내가 헤어질까 하고 딱 하다가 생각해 보면은 흥분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NTR 그 관계 속에서 이거 하지 않나. 내가 왜 그러냐면은 옛날 그 네토 카페에 가입을 해갖고 그런 또 카페 거기서 그 사연들을 많이 읽어봤어. 별의별 사연들이 많은데 그런 남자가 이제 이걸 배우고서 혹시 상상을 하다가 실제로 한번 시킨 적도 있고 또 여자가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헤어지지 못해갖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 근데 내 생각엔 그건 모험이고 모험이죠. 모험이니까 귀박하니까 확률이. 네.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정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뭐 이런 사상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왜 오픈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픈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결착이 안 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더 스트레스 저는 받을 그래서 거라고. 좀 더 가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섹스 파트너를 못 놓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마지막은 이 섹스 파트너를 놔야지 하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놓는 거라서 그럴 거면은 더 달리라고. 글쎄요. 그 시호님 말씀은 섹스 파트너 자체를 언젠가 놓을 거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근데 이분은 글쎄요. 아직 그 어. 생각은 안 하는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을 위주, 내 남자친구를 네. 위주로 했을 때 섹스 파트너라는 걸 약간 그거보다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느낌인데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를 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렇죠.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남자친구를 속이는 건데 속인다라는 건 이미 나쁜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러면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결혼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뭔가 해소하려는 거 그 이전에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게 보통은 일반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꾸 자기의 판단을 뒤로 밀러와요. 우리 엄마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 대학 가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애 낳으면, 그때 애 낳았더니 애 대학 가면, 애 취직하면, 애 결혼만 하면 그 다음은요. 내장내시. 너 죽으면 너 죽으면이거든.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없고 방금 말한 모든 관문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걸 유예로 시켜놓고 남의 시선 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뭘 어쩌면 뭐 섹스를 뭐 하지만 내가 지금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어거지로 정리한다. 지금 솔직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섹스라는 말 자체 느낌이 이분이 약간 우리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홍 작가님이 해줬나? 섹스를 좀 뭔가 안 좋고 더럽고 뭐 고결한 것 중에 제일 약간 후진 감정 체계로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뭐 남자친구와 단정은 지을 수 없겠지만은 약간 그러니까 뭔가 내 남자친구가 고결한 사랑을 하고 이 사람이 모든 거에서 가치적으로 우선하는 스펙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까지 섹스 내가 뭔가 좀 이깟 섹스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좋은 거고 동급인 건데 이깟 섹스라는 어떤 느낌으로 섹스 파트너를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남자친구가 잘못하고 있지만 물론 섹스 파트너 동의했다는 상황에서 뭐 거기까지 할 말은 없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섹스 파트너를 도구화하는 경우 이런 거기도 하잖아요. 서로 그런 거죠, 이건 뭐.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요. 여자랑 섹스를 하는 게 그 흔히 말하는 여자가 좀 더 쉽게 나랑 섹스해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나가고 싶다가도 멈칫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여자 감정적으로 좀 더. 내가 그래도 이 여자랑 좀 더 근데 약간 이 가동석 씨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여러 개가 너무 많은데 그게 지금 이 여자분이 정리도 안 된 데다가 자기 감정의 위계도 너무 많고 자꾸 다른 관문을 통과해서 갔으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홍 작가님 대로 폭파야 폭파. 그냥. 폭파. 그러니까 일단 저는 폭파 쪽이고 왜냐면 더 가면 갈수록 쌓인다니까. 예, 그러니까 음. 그 누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작약을 누적시키지 말고 지금 폭발을 하든 아니면 저는 뭐 폭파처럼 좀 센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세 분께서는 결국은 비슷한 부분이 어디서 비슷한 결론을 내려라. 결론을 내려라.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본인에게 되게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감수하셔야지. 그건 뭐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과격한 대책보다는 NTR로.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얍삽하지만 NTR이 순화예요? 일단 한번 간을 보는 거죠. NTR로 얘가 어떤가. 그러니까 거기 관심을 많이 보이면은 한번 하는 거고. 안 할람 12회를 들려주시는 걸로 남자친구분한테. 뭐 욕망의 아내라고 하는 그 책도 그렇고 뭐 그때 그 카페가 있었다면은 그 카페 가입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사실 뭐 이미 이제 벌어진 거잖아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보이면은 뭐 마동석이랑 새로 만나는 그것이 가장 속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이 사연자분의 어떤 그 사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갖고 그리고 가동석 씨가 사연자분을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렇게 존중할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이에요. 내 파트너가 지금 이 섹스 파트너뿐 아니라 내 연인이 아주 됐을 쉬운 때 공짜 섹스 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솔직히 반이 넘어요. 아니 지금 서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뿐 아니라 여자분도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를 나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왜냐면 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게 좋아.
이래야 집착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뭐 쫓아다녀갖고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솔직히 면식범에 의한 어떤 폭력 살인 뭐 이런 게 더 많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랄까 라이트하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나아. 뭐 개개인의 어떤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떠나서. 근데 평화적으로 보면 이 남자친구의 이 문제 자체가 이미 사회 평화를 해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해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능을 굉장히 억압을 하는 거지. 중세적 평화지 그런 건.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 행복의 총량으로서는 어쨌든 낫다. 이런 식의 근데 말씀을 그- 하시는 근데 게 그러려면 근데 지금- 만약에 중세적 지금 이게 아. 리버럴님이 유물론자라서 그러니까 저 말은 유물론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이게.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배덕은 어. 이 배덕함 자체니까 죄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져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그건 생각이잖아. 그 근데 생각 배신 자체를. 당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어떡하나요? 아 그건 세상에 없는 일이라니까. 아까 그랬잖아. 이게 이 사람이 유물론자라고요. 세상에 없잖아. 그 사람 내 남자친구는 그리고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가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는 여자에 비해서 잘 둔감해. 그렇기 때문에 안 들킬 확률이 더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빨갱이라 그러면 진격, 투쟁, 혁명 이럴 것 같지만 저 빨갱이 이상해요. 이렇게 아니 사람이 모르는 거는 자기한테는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유물론적 접근이 빨갱이들의 특징이거든. 진짜 빨갱이. 근데 그게 원래. 유물론인가요? 이게 유물론적이잖아요. 이게 유물론이죠. 그게 유물론인가요? 그냥 우리 실용적인 거지. 잠깐만 유물론에 제 대해서 생각에- 한번 풀죠. 유물론에 뭘 유물론이라고 해요? 유물론은 해겔의 관념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피라미드를 재구축한 것이 유물론이죠. 아니 그렇게 그- 말하면 어떻게 그게 알아들어요? 의식은 이제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 이것이 이제 유물론이죠. 의식은 이제 물질,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에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식이 이런 사회적 의식이 조건이. 물질에 기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도 있고 물도 거기에서 있는데 예. 사회적 제도라든지 물질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의식이 따라간다. 의식이 거기에 종속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람들 의식을 바꿀 어떤 때 물질이든 규범이든 제도든 그것에 그것이 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사회적 그것이 관념이라든지 의식 영향을 주고 이런 거지. 의식은 따라가는 거지 의식이 그거를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신 거죠. 기승전 의식도 이기론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서로 있겠지만 하지만. 서로 하지만 근데 아주 결정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음. 물질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으시고 사연자분께서는 그게 폭파가 됐든 설계가 됐든 결론을 짓고 결론대로 행동하시고 이분은 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감사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름대로 저까지 이제 네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했으니까 본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논리, 제가 보기엔 제 걸 가장 편한 갖고 거.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편한 거, 이걸 취해 갖고 나는 근데 시호님의 조언도 결정 유보라고 봐. 결정 유본 맞아요. 결혼하기 어. 전까지지. 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지면은 뭐 가끔. 근데 이게 보면은 오래 못 가는 게 한 애 낳고 뭐 이렇게 돼 보면은 이제 바빠서. 구천거 힘들어. 또 이렇게 좀 이게 또 몇 년 하다 보면은 다 매너리즘에 빠져. 이게 뭐 케이근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섹스 파트너는 오래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적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나다 보면은 뭐 정도 있고 주변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떨어지려고 할 때 좀 부담도 생기고 뭐 여러 제반의 어떤 정황들 뭐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지 않게 되는데 아는 사람이면 헤어지기 힘든데 그렇지, 그렇지.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난 그냥 사이면 섹스로만 이렇게 만나면은 또 어느 순간 또 시들해질 때가 온다고. 그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그런 게 또 정리가 되겠지. 헤어지고 또 음심이 다시 들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근데 또 대안이 음심.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나중에 되면 양심 아니잖아요. 음심 맞잖아요. 결혼하고서도 아니 내 생각을 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한 것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의 질적인 차이는 없어. 아까 지금 이 대표님 말씀대로 그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하고 좀 얘한테 좀 미안하고 이런 거 마음속 부담이 많이 세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만나야지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 그거 자체는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뭐 담배 피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끊어야지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그렇죠. 참는 거지 끊는 게 안 되죠. 그리고 네. 그 사랑 얘기를 하시니까 사랑 중에 조건 없는 건 이타적인 거잖아요. 네. 희생적이고.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면 일반인의 사랑은 다 거래예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감정을 주니 뭐 나를 뭐 케어를 해준다 뭐가 됐든 근데 옳지 않은 거래는 상대방한테 착취가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입장에서 그 남자친구를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우리 리버럴만을 모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삥 뜯기는 줄 모르고 연말정산 뜯겨가는 직장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연말정산 때 뜯긴 돈이 다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걸 자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세금을 뜯어서 나중에 들어갔더니 모 대통령님 통장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요걸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 착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착취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 같은 세상에 모르는 일이라면 안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사람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유물론적으로 모르지만 뜯어간 거잖아요. 아니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심리적 자원을 그러니까 이 거기는 사람이랑 그럼 만났다는 유물론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 되면. 뜯어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친구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뭐 그 사람에게 심리적 데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뜯어가고 착취하고 뭐 수탈하고 이런 게 없잖아. 아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미 착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피해도 없고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 통장으로 싸우는 거 내가 이명박인데 아니.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행위는 그리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뜯긴 사람 직장인이 그걸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런 해도 안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비유적 표현은 왜냐하면은 이건 심리적 자원을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뭐 만나려고 하는 걸 뭐 방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한다면 모를까 그냥 이 사람이 섹스 파트너를 만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의 뭐 이거는 나는 물리적인 어떤 그 돈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착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남자친구 경우에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나 몰래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 빨리 끊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착취하는 건 맞잖아요. 아 이제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그럼 그것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고 일단 동의하지 않는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착취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저는 별로 안 하는데요. 예전에 독일에서 어떤 한 작가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속에 있는 침묵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내뱉으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갖고 한 40일 동안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거야. 심지어 세금까지도 다 국세청에다가 이 소득을 전부 다 제대로 신고할 정도로. 그러니까 첫날부터도 아주 그냥 주변 관계 황폐화가 되다. 40일 만에 감옥에 가셨나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예 예쁘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 그냥 상대방이 불편할까 꺼내지 않는 얘기들을 막 떠버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에피소드를 본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정직한다는 거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만약에 세상에 내보낸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정직과 무례 사이에서의 그 균형이고 보통은 그런 선에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무례냐 착취냐의 수준에서 아니, 판단할 수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이걸 하면 예를 들어 누군가와 어떤 친한 친구였는데 난 얘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굳이 표현을 안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죠? 그런데 얘는 자기가 굉장히 친한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착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예의를 지키는 거 그게 사회적 규범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착취하지 않기 왜냐면- 위해서 무례를 범하지 않는 거라니까. 왜냐면은 그거는 단순히 내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사연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거죠. 이 남자친구가 뭐에 동의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건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헤테로 커플인 경우에 독점적인 섹스와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평균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규범적으로 있는 것을 거기를 깨고 있으면 그게 착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칼로 찌르지 마라는 말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니네 엄마 칼로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무례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하면 도돌이표를 하고 뭐 네. 제가 꼭 이러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저는 자꾸만 K군이 의심스러워지는 건 왜일까요? 지금 가동석 씨한테 리버럴님이 자꾸 감정이입을 해서 이런데 리버럴님이 가동석 씨가 될지 사연자분의 남친과 같은 경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제 보기에는 사연자분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또 말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은 정말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뭔가 이 관계가 좋고 막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진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이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다이내믹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제가 꼭 이걸 유부남으로서 동의를 한 경우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K군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네, 이제 K군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종종 그 K군의 설득을 종종 당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네. 페르소나 아니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나타나시는 뭐예요? 그 에미넴 그 쓸 때 아, 나쁜 맞아, 거 다 맞아. 몰아쓰는 그 자기 맞는데? 슬림 쉐이디처럼 자기의 몰아놓은 자아 이런 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연자분들 마지막 한 마디씩 하고. 홍 작가님이 해주세요. 네. 한 줄 한 정리 줄 왜 안 요약해서. 해 요즘에 또. 넌 뭐라 그래서 그런가? 이 사연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이 사- 되게 자기 감정이 솔직해. 죄책감이 느껴서 괴롭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어요. 죄책감 느낄만 하니까. 느껴야죠. 본인이 느끼시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기서 죄책감을 못 느끼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자, 문제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 좌빨 특집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K군의 활약을 2, 3부에서. 저희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